자, 원자지구학 페이지 36페이지 멘틀의 대류와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은 멘틀 대류하면 우리가 어떤 판 이동에 의해서 큰 틀은 멘틀의 대류는 어떤 수평 이동에 대한 지각 변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플룸 구조론은 뭐야? 이제 수직 이동 있잖아, 그지? 수직 이동에 대한 어떤 이론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단원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멘틀의 대류, 판을 이동시키는 힘, 그 다음에 플룸 구조론. 처음 듣는 용어예요, 그지? 플룸 구조론. 판 구조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판 구조론. 플룸 구조론 이제 수직 이동에 관한 내용이고 열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잘 들으시면 또 앞부분에 복습이 되기도 하지, 그지? 자, 일단은 멘틀 대류라는 내용이 나오지, 그지? 자, 그럼 멘틀의 대류가 도대체 왜 생깁니까? 할 때 첫 번째, 멘틀 내에 존재하는 첫 번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지? 요놈이 붕괴하면서 많은 열이 나오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아져, 그지? 그러면 두 지점의 온도가 차이 나면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멘틀 상하부 깊이에 따른 온도차, 그지? 두 번째는 자, 요 온도차에 의해서 자, 연약권이라는 놈이 나오지, 그지? 연약권은 자, 100에서 어디까지야? 400km까지, 그지?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지표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00km까지의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을 포함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판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판 이꼴 또 무슨 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암석권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의 또 요 부분을 보면 자, 멘틀 대류가 아랫부분이 뜨겁다는 얘기야. 그치? 상승부야. 그러면 상승하다가 또 식으면 양옆으로 이동하면서, 그치?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위에 있던 이 지각을 양쪽으로 벌리는 거잖아. 그치? 발산시키지? 여기에서 생기는 지형이 해령이야. 해령은 해저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뭐 복습 해령을 중심으로 자, 양쪽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양옆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 일단은 해양 지각의 나이, 두 번째는 수심, 세 번째는 뭐야? 퇴적물의 두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무슨 경계가 됩니까? 요 부분은 자, 수렴형 경계에서 그치? 뭐가 보이니? 해구가 보이지? 수심 6,000m 이하의 해저 지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해구야, 그치? 그래서 해령이라는 지형이 나오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그 다음에 해구가 나오면 멘틀 대류의 하강부, 이런 게 자, 무지성으로 확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멘틀 대류와 지각 변동, 멘틀에서 뜨거운 물질이 가벼워져서 상승하고,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읽으면 와닿아야 돼, 그치? 왜 그렇지? 이러면 앞부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가워진 물질은 무거워서 차가워진 물질은 무거워 하강하여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무조건 상승, 차가운 하강, 그치?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뭐야? 대류 현상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요, 대륙이 갈라져 발산형 경계지, 해령 생성되고 땅과 땅이 찢어지니까 화산 활동 및 지진이 생기는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이때의 지진은 주로 무슨 지진 위주로? 선발 지진 위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강부야. 해양판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해구가 형성되고 화산활동 및 지진이 생긴다. 또 여기에 지진이 나오지, 그지? 여기에서는 선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양하게 다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판의 이동이야, 그지? 멘틀 대류를 따라서 연약권 위에, 그지? 연약권 위에 놓인 암석권이 이동을 합니다. 연약권 위에 놓인 암석권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판 이동의 원동력. 자, 요거를 그럼 도대체 판이 왜 이동을 합니까? 멘틀 대류, 해령이 판을 밀어내는 힘,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왼쪽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볼까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맨 위쪽 부분에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이야, 그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뭐야? 판이 경사에 의해서, 경사면이 있으면 중력을 받잖아, 그지? 그 경사면에 놓여있는 암석이 중력을 받아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 이걸 받는 거고. 그 다음 연약권에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판을 싣고 가는 힘, 이게 멘틀 끌림 힘이야, 그지? 그래서 암석권과 연약권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판 이동의 원동력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그 위치를 좀 잘 봐라.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다, 그지? 여기 꼭대기에 있는 이 부분,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자, 2번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3번은 판이 미끄러지는 힘. 그치? 판이,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그냥 갑자기 보면, 여기서도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건 정한 거야, 그치? 여기가 미끄러지는 힘이고, 요 아래쪽이 뭡니까? 멘틀 끌림 힘이야. 멘틀이 대류하면서 판을 싣고 가는 힘이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면 뭐가 생성됩니까? 해령, 그지? 해령이 생성되고 인접한 두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령에서는 판이 서로 멀어지니까 무슨 경계라고 얘기했습니까?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했고, 그지? 여기에서는 두 판을 밀어내는 힘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장력. 자, 그 다음에 냉각되어 밀도가 커진 해양판이 해구에서 섭입대를 따라 침강하면, 자, 기존 판을 잡아당기는 이런 힘도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섭입대가 주인공이야, 그지? 파고드는 부분. 그러니까 이 섭입대와, 그죠? 섭입대와 그 다음에 섭입대의 역할에 따른 판의 이동 속도야, 그지? 그러면 이 이동하는 이 판 자체에 섭입대가 있으면,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섭입대 분포는 남아메리카 판은 섭입대가 없어. 남아메리카 판, 그지? 지금 이 판입니다. 남아메리카 판은 지금 요 방향대로 이동을 하겠지, 그지? 요 방향대로 이동하고. 그러면 지금 섭입대가 없다는 얘기는 요 판 덩어리에, 그지? 파고드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 판에 지금 섭입대가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을 보세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인데, 이 판 자체가 어느 쪽으로, 얘 보면 일단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지? 이동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뭐가 존재합니까? 섭입대가 또 존재하잖아, 그지? 그럼 이동하는 데서 더 파고드니까 빨라지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섭입대가 있으면 빠르고 없으면 느리고야. 그래서 남아메리카 판은요, 해령에서 미는 힘은 존재하지만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않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자, 해령에서 미는 힘 플러스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이 두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판보다는 무슨 판에
오스트레일리아판의 이동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더 빠르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기에, 그치? 뭐 외워야겠죠. 그죠? 왜 저기는 저렇게 됩니까? 그냥 외워야 되지. 자, 그래서 섭입대의 분포와 판의 이동 속력. 제목을 보면 일반적으로 섭입대가 있는 판이 섭입대가 없는 판보다 이동 속력이 빠르고, 그지? 섭입대가 있는 판이 빠르다. 그 다음에 섭입대의 면적도 나오네. 빠르다. 그치? 이런 두 가지 요소. 그치? 섭입대가 있냐 없냐. 그치? 유무. 그 다음에 면적. 요거 두 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멘틀 대류로 설명하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판구조론의 한계점이야, 그지? 멘틀 대류로 설명하는 판구조론 의 한계는,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설명이 가능해, 그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멘틀 대리로 판 구조론을 설명할 때 어떻다?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지? 아니? 그럼 어떤 다른 이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네, 그지? 판의 경계가 아닌 태평양판의 어떤 내부, 그지? 중심부야, 그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메리카 대륙이 막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큰 틀이 이 테두리를 경계로, 그지? 이게 무슨 태평양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내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여기에 판의 경계가 없잖아, 그지? 이런 테두리로만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데 이 중심부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생겼어. 어디? 하와이에서, 그지?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판의 내부에 위치한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 그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와이 섬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뭐 추위에 나오겠지만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니고 뭐야? 열점에 의해서 이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 그지?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그지? 열점은 어떤 마그마가, 그지? 툭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지? 수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영향권 중요하지. 영향권은 100에서 400km까지의 멘틀 대류가, 그치?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그지? 고체지만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동성 고체로 이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판구조론 말고 이제 플룸 구조론이라는 게 나와. 아까 판구조론은 수평이동, 그지? 그 다음 플룸 구조론은 무슨 이동이야? 수직 이동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플룸 구조론이라는 이론은 또 무슨 이론입니까? 멘틀 내부에서 무슨 차이로 인한? 온도 차이로 인한 밀도 변화 때문에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플룸이 발생하여 지구 내부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자, 이론인데, 지구 내부의 대규모의 수직운동, 그치? 이게 포인트야. 지구 내부의 대규모 수직운동이 플룸 구조론이야, 그치? 그치? 어차피 판구조론이나 플룸 구조론이나 공통된 말은 뭡니까? 지구 변동이잖아, 그치? 변동. 근데 플룸 구조는 밀도 차이야, 그치? 밀도. 그럼 밀도 변화 때문에 상승 하강하는, 그치? 플룸이 발생하여. 그럼 선생님 도대체 플룸은 뭡니까?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지각과, 그치? 멘틀 최하부야, 그치? 최하부. 그러니까 멘틀 최하부는 멘틀과 외액의 경계가 되는 부분들이지. 뭐 참고 삼아서 이것도 모르면 알아두시오.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 맨 바깥쪽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각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부분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멘틀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 뭐가 있었습니까? 외핵이 있었고 내핵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플룸은 영역이 어디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지각과 그치 멘틀 최하부니까 요 범위 내에서, 그치? 요 범주에서 기둥 모양으로 하강도 할 수 있고 상승도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물질과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룸이라고 얘기해, 그지? 플룸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이야, 그지? 됐습니까? 근데 얘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지? 근데 분포 영역은 어디다? 지각과 그치 멘틀 하부까지, 그치 외액의 경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놈은 상승하고 차가운 놈은 하강해, 그치? 그래서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차가운 플룸과 이제 뜨거운 플룸이 나오는데 이제 그림을 보고 좀 봐두시면 돼요. 자, 아프리카, 그치? 아프리카에 뭐가 존재하니? 뜨거운 플룸. 그 다음에 타히티 섬, 하와이 섬, 그지? 이거 태평양에 있는 부분이야,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부분입니까? 이 사이에, 그지? 하와이와 아프리카 사이에 뭐 아시아 대륙이 있었겠지, 그지? 뭐 차가운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지? 여기 차가운 플룸, 여기 내려가는 부분 차가운 플룸. 얘는 솟아오르는 부분이 뜨거운 플룸, 솟아오른다, 뜨거운 플룸, 솟아오른다, 뜨거운 플룸. 그치? 화살표 방향으로 누가 뜨겁고 차갑고, 그치? 그래서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향하는 방향을 잘 보세요. 지각에서 멘틀 쪽으로, 그치? 하부 쪽으로 이동하는 차가우니까 저온의 열기둥이야, 그치? 저온의 열기둥 플룸 하강류라고 얘기를 하고,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 경계에서 지각으로 오는 고온의 열기둥, 그치? 요거를 플룸 상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의 플룸 운동이야. 아시아 지역의 거대한 플룸 하강류. 그러면 차갑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등의 2개에서 3개의 거대한 플룸 상승류가 있고, 그 다음 멘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깁니까? 자, 수렴용 경계는 부딪히는 거잖아, 그지? 수렴용 경계에서 섭입된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부에 쌓여 있다가, 그지? 계속 식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도에 의해서 가라앉아, 그지? 그래서 자, 요 순서를 잘 보세요. 섭입된 판의 물질이, 그지? 요 놈이 어디야?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부에 여기 막 쌓여 있다가, 그지? 쌓여 있다가 이제 식으면 밀도가 커지잖아, 그지?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커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자, 요 구간을 잘 보세요. 멘틀과 외계 경계부까지, 멘틀과 외계 경계부까지 가라앉아서 무엇을 만듭니까? 차가운 플룸이 생성이 됩니다. 알겠지? 어디까지 갑니까? 멘틀과 외계 경계부까지 가라앉는다. 그래서 차가운 플룸이 멘틀과 외액의 경계인 멘틀 최하부에 도달하면 당연히 뜨거워지잖아, 그지? 온도 교란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물질을 밀어 올리는 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뜨거운, 그지? 플룸이 생성된다. 얘가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지. 여기에 있던 뭐 땅이나 멘틀 입자들이 밀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다시 위로 쭉 솟아 올라서 뜨거운 플룸이 된다.
그럼 도대체 지구 내부가 우리가 잘라볼 수가 없잖아, 그지? 어떻게 조사를 하냐? 그래서 지진파로 단면을 보는 거야. 단층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플룸 조사를 할 때는 지진파의 전달 속도를, 그지? 전달 속도를 분석하여서, 그지? 온도 분포를 알아내고 플룸 구조를 조사하는데, 자, 요거는 지금 뭡니까? 이 모양은 수직 단면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야. 그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수직 단면. 요거를 뭐라고 얘기했어? 요거는 수직 단면. 이름을 보면 빨간 부분은 온도가 높은 부분, 파란 부분은 차가운 부분이야, 그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부분에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값이고, 그지? 빨간색이 마이너스 값이고 파란색이 플러스 값이잖아, 그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아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지진파의 속도는 어떻다는 얘기야? 느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온도가 높을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이런 입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 그지? 그다음 밀도가 좀 작아져. 입자들 사이 간격이 넓어져서 이 지진파라는 놈은 매제를 통해서 전달되는 놈인데 이게 듬성듬성해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지진파의 어떤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가운 플룸 주변 멘틀에 비해 온도가 낮고, 차가우니까 온도는 낮아야 되고,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밀도가 커지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강조해놔야겠네.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빠른 곳, 그지? 빠른 곳.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빠른 곳, 차가운 플룸이고, 그 다음에 뜨거운 플룸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곳이 기둥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플룸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차가운 플룸. 일단 플룸이라는 거는 아까 뭐야? 기둥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운 플룸은 가라앉고, 그 다음에 뜨거운 플룸은 올라가고, 그지? 그 다음에 지진파의 속도는 차가운 곳에서 빨라. 지진파의 속도는 차가운 곳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어떤 온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설명한 내용이야.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은 물질의 밀도가 커서 지진파가 빠르게 전달된다. 그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곳. 온도가 낮은 곳. 온도가 낮은 곳. 온도가 낮은 곳. 뭐 좋다? 지진파가 빠르다. 온도가 높은 곳. 지진파가 느리다. 그지? 요거를 자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잘 보이게 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지진파는 빠르고 온도가 높으면 지진파는 느리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지, 그지? 온도와 지진파의 속도 서로 반대되는 현상을 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섭입된 요거 한번 볼까요? 아까 차가운 플룸은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지? 그래서 멘틀의 상부 멘틀의 최하단인 지하 한 670km 부분까지 섭입된 파는 더 이상 지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부분도 좀 알아둬야 돼. 자, 한 6,700km까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감이 안 오면 지구 중심부에서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한 얼마 정도 되냐면 6,400 여기 숫자가 좀 써있네, 그지? 지표면에서 외까지가 2,900이야. 2,900.
숫자 보이십니까? 2,900. 근데 한 670까지만 이제 차가운 플룸이 내려갈 수 있어, 그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다 없다? 없고요. 그 다음에 판이 쌓이면서 냉각과 압축이 진행되어 밀도가 커지면 가라앉아서 뭘 형성한다는 얘기야? 플룸을 형성한다. 그래서 섭입된 판의 밀도 변화 요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플룸 상승률 관찰하는 비교 실험이야. 자, 비교 실험입니다. 자, 일단은 비커에 찬물 또는 물엿을 담고 비커 바닥에 잉크를 떨어뜨렸어, 그지? 그지? 스포이드로 저 밑에서 쑥, 그지? 누르면. 그 다음에 상승하는 잉크. 그지? 요 모습이 수직으로 돼 있잖아, 그지? 수직. 그럼 얘들은 실제로 어떻게 돼?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과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그다지 많이 어려운 건 없어, 그렇지? 내용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자, 그럼 자 이제 열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열점. 자, 열점이 뭡니까 하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서 자,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 마그마가 생성된 거, 그지? 자, 요 열점의 위치 이거 잘 봐야 돼. 열점은 자, 뜨거운 플룸이 상승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 뭐가 생성이 됩니까?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이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점. 그래서 이 열점은 뭐지? 고정 위치야, 알겠니? 고정 위치입니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우리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잖아, 그지? 판은 이동을 해도 열점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은 이동해도 열점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지가 아니고 변하지. 변하지 않는다. 열점의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저 점들 보이십니까? 점들. 이게 이제 세계에 있는 열점들이야, 열점. 그럼 얘들은 이게 판의 경계입니다. 요게 판의 경계야. 근데 열점은 판의 경계에 있어 없어? 뭐 한두 개는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근데 자, 중앙부에 다 분포하잖아, 그지? 그럼 판의 경계는 항상 충돌을 하잖아, 그지? 또는 발산을 하고, 그지? 그래서 어떤 마그마 활동이 잘 발생이 되지만 이 열점은 어떤 판 이동이 없잖아, 그지? 그런데 왜 여기서 마그마가 생겨? 이래 얘기하면 이제 무슨 구조론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플룸 구조론으로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열점에서의 화산섬 생성 이거 볼게요. 자, 열점에서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분출하여 화산섬이나 해산을 형성한다. 뭐 바다 같은 경우지? 바다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식잖아. 계속 나와. 그럼 그게 덩치가 커지다가 높이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해수면 위로 뚫고 나오게 되겠지, 그지? 하이섬. 그 다음에 자, 중요한 내용 여기 나오네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 상부 멘트에 따라 판이 이동해도 열점의 위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열점은 하부 멘틀에서 올라온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판의 이동은 어떻다? 판의 이동은 지각과 어떤 상부 멘틀이잖아, 그지? 지각과 어떤 상부의 멘틀에 의해서. 그래서 열점은 하부 멘틀에서 올라온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이나 해산은 자, 일단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화산섬이나 해산은 위로 올라가지, 그치? 그치? 판 위치까지 올라가면 판이 아까 이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열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판은 이동해. 그럼 똥 싸놓으면 그 싼 똥이 계속 판 따라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 문장을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열점에서 생성된 이 화산섬이나 해산은 판 이동 방향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배열.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또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열점에서는 계속 똥 싸잖아. 그지? 똥 싸면 이동시키고, 똥 싸면 이동시키고. 그쵸? 화산섬이나 해산이 형성되고. 당연히 또 요런 특징도 나오네요.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이나 해산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이나 해산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이나 해산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업된다는 얘기지, 그지? 맞지, 그지? 처음 내가 똥 싸놨어, 그지? 걔가 쭉 이동했다는 얘기는 처음 쌀 때가 한 살이야. 계속 이동하면 2살, 3살, 4살, 100만 년, 200만 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점의 분포.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열점은 수십여 개로 열점은 판의 경계와 관계없이 분포합니다. 자, 요거 중요한 말이네요. 열점은 판의 경계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열점은 해양판 내부에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부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테두리가 있잖아, 그지? 자,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내가 이제 칠하는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이게 지금 이게 무슨 판이야? 이 판 이름 아니 무슨 판? 그래, 태평양판이야, 그지? 그러면 이 태평양판의 요 부분이 가장자리야, 맞지? 태평양판의 요게 가장자리고, 여기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부라고 얘기했잖아. 내부에는 판의 경계가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지? 그쵸? 그런데 열점은 해양판 내부에도 있고, 그지? 이 태평양판이, 이 태평양판은 무슨 판입니까? 이게 해양판이야. 해양판이고, 여기 있는 요 판이 이게 북아메리카 판이 있지, 그지? 이 판에 또 이 중심부 있잖아, 그지? 경계가 아닌 내부에도 판이, 그치? 열점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지? 이런 거 다 보이잖아, 그지?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판은 대륙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북아메리카 판도 무슨 판입니까? 대륙판이야, 그지? 대륙판. 자, 그래서 열점은 해양판 내부에도 있고, 이 내부라는 말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대륙판 내부, 그지? 옐로스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자,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이가 적은 화산섬에서 나이가 많은 화산섬으로 판이 이동을 한 겁니다. 나이가 적은 화산섬에서. 자, 이제 요거를 말로 이해해야 돼. 말로 돼 있으면 어떤 의미인지.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열점에서 야, 여기가 열점이야. 여기서 아까 똥 싼다고 그랬지, 그지? 이 지점은 안 변해. 근데 빵 쏘면 가잖아, 그지? 판은 이동해, 이렇게, 그지? 여기 있고 그러면 섬들이 막 있을 때 처음 생성되는 건 뭐야? 열점에서 가장 멀리 만들어지는 게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야. 맞지? 시간이 흐르면 처음 만들어진 여기에 있는 놈은 가장 젊은 놈이고, 계속 갔던 요 놈은 과거에 돌리면 이 시간의 흐름만큼 그 전에 얘가 먼저 만들어졌던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동 속도는 당연히 화산섬과 열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화산섬의 나이로 구하는 거, 그치?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시간은 나이, 거리 하면 되고,
자, 카우아이, 오야후, 몰로카이, 마우이, 하와이 현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화산섬의 나이는 하와이에서 멀수록 많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태평양판 판의 이동 잘 봐. 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 요 방향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지? 맞지? 요 방향이 어느 쪽이란 얘기야? 북서 방향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태평양판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까?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럼 하와이 섬의 미래는 하와이 섬은 태평양판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하와이 섬에 있던 자리에 또 새로운 화산섬이 생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지?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엠페러 해산 열도와 여기 하와이 열도 요 두 개가 있는데 요놈의 이동 방향은 자 뒤에 비법 특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따로 비법 특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비교하는 거지, 그지?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상부 멘틀의 대류와 플룸에 따른 대규모의 운동은 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상부 멘틀의 대류 요거 하나 1번. 그 다음에 플룸에 따른 대규모 운동 2번. 그러니까 상부 멘틀 아까 얘기했잖아. 요거는 수평 운동을 결정을 하고 플룸 구조로는 무슨 운동을 결정한다? 수직 운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령에서 판이 생성되어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판 구조로 설명할 수 있잖아, 그지? 맞지? 그 다음에 판이 섭입된 이후 지구 내부에서의 변화는 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판이 섭입된 이후에 지구 내부에서의 변화는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판 구조론은 판이 섭입되기 전에 판 구조론은 수평운동, 판 구조론은 수평운동, 그 다음에 판의 섭입되는 과정에서는 수직운동을 설명합니다. 그래. 섭입되는 과정에서는 수직운동. 그러니까 이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은 수평과 수직을 다 설명할 수 있어. 그지? 판의 섭입 과정에서 수직운동을 설명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플룸구조론이라는 놈은 뭘 설명할 수 있냐?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화산활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 내부에서, 그지? 아까 내부라는 얘기는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치? 가장자리의 가운데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열점도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부 멘틀의 대류와 플룸에 따른 대규모의 운동은, 그치? 어떤 특징?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끊임없이 지구의 표면으로 전달합니다.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끊임없이 지구 표면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멘틀의 운동, 연약권 내의 대류. 자, 요거 비교하는 거 당연히 꼭 암기네. 중요하지. 딱 봐도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상부 멘틀의 운동은요. 자, 연약권의 대류. 그 다음에 판섭입전의 수평운동.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수평운동뿐만 아니라 섭입대에서 수직운동도 설명할 수 있어, 그지? 상부 멘틀의 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해령, 해구, 변화단층 이런 거 설명할 수 있고, 플룸 운동은 멘틀 전체에서 물질의 상승과 하강.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 얘는 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구 내부의 수직운동을 주로 설명한다. 열점을 설명할 때 플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지?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거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의 나이와 배열 자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화산섬이 생성된 과정이나 판의 이동 방향 등의 정보는
정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이 요 경우가 제일 중요해.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을 경우, 그치? 이 경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지. 어렵다는 얘기야.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얘기지. 대표적인 예로는 하와이 섬, 그치? 자, 우선은 자 열점하고 판은 그치 격리가 돼 있어. 그럼 열점은 계속 그 위치에다가 그치. 열점은 그냥 그 위치에다가 그냥 싸는 거야, 그치? 쏘아주는 겁니다. 마그마 덩어리를 뽕. 그럼 얘가 판이 이동하면 여기에 처음 만들어졌던 놈이 여기서 만약에 얘가 처음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요 놈이 시간이 지나면 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일로 가고 여기에 새로운 마그마가 또 생길 거고, 그지? 맞지? 또 얘가 어떻게 됩니까? 가고, 그지? 그럼 얘가 여기고 빨간색이 여기로 오고, 그지? 빨간색이 여기로 오고 또 새로운 뭡니까? 새로운 다른 색으로 해야 되는데 새로운 무슨 색으로? 자, 요게 그지? 여기 또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은 당연히 화산 활동을 멈추는 거지, 그지? 왜? 마그마 밑에 있어야지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거야. 그래서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화산섬은 판 위에 있으므로 판이 이동하면 화산섬의 위치도 이동하여서 열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열점에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화산섬은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만 그 다음에 열점은 맨툴 내부에 고정된 위치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퀘스천 1 열점에서 북서쪽으로 갈수록 그치? 북서쪽은 어느 방향입니까? 사방이가 있으면 요 방향이 북서쪽이야. 북서쪽으로 갈수록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의 나이가 많아지면 판의 이동 방향은 당연히 어느 쪽입니까?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됐니? 자, 이거는 좀 기본적인 거고,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엠페러 해산열도, 그지? 여기 있는 거야, 위치. 뭐 잘 표시해놨네. 엠페러 해산열도.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야, 그지?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서 땅의 이동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그지? 이쪽 방향으로 땅이 이동을 했다가, 맞습니까? 현재는 어느 방향으로 바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으로 판이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방향을 우리가 북쪽으로 더 치우쳤잖아, 그지? 북쪽으로 더 치우쳤을 때를 북북서라고 얘기를 하고 서쪽으로 더 치우쳤을 때를 서북서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요 방향을 북북서라고 얘기하고 요 방향을 서북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지? 그러면 가장 처음 만들어진 게 뭐야? 순서로 매기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그지? 근데 1, 2, 3, 4, 5는 북북서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뭐야? 6, 7, 8, 9, 10, 띵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6, 7, 8, 9, 10, 띵은 뭐 요 방향으로, 그지? 당연히 자 6은 여기 전보다 나이가 오래된 거야, 그지? 먼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거 봐봐봐. 땅이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5천만 년 전에는 어떻게 되니? 약간 그치 느려지고 그 다음에 3,500만 년 전에서는 어느 방향? 여기 북북서인데 이제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뀐 거잖아, 그지? 서북서, 그지? 꺾이는 요 위치가, 그지?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면 진행 경로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딱 꺾이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그 지점에서 방향이 여기는 북북서인데 요 방향에서는 서북서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열점에 가까운 화산섬은 북북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여기를 뭐라고 둔다? 열점이라고 뒀을 때, 그지? 열점에서 가까운 곳은 북북서니까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요 방향이라는 얘기고. 맞지? 그 다음에 열점에서 멀리 떨어진 놈의 이 화산섬은 자 이쪽으로 좀 그치 서쪽으로 좀 더 치우친 서북서 모양의 요런 방향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판이동은 누가 먼저야? 얘가 얘 이 빨간색이 먼저 이동한 거고 요 보라색이 나중에 이동한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얘는 이동이 어떻게 됐어? 서북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뀐 겁니까? 북북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힘들지만 이제 문제 다 풀어나갑시다.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멘틀 상하부의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멘틀 대류라고 얘기했지, 그지? 멘틀의 대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판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누가 잡아당기냐면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 멘틀 내부에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플룸이 발생하여 지구 내부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플룸 구조론이지 그치? 플룸 구조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각에서 멘틀 하부로 향하는 저온의 열기둥을 우리가 무슨 플룸이라고 얘기합니까? 차가운 플룸이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깊이에서 주변의 멘틀 물질보다 밀도가 크고 그지 지진파 전도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플룸이 나옵니까? 뜨거운 플룸이 나오잖아 그지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올라오는 고온의 열기둥입니다. 자, 같은 깊이에서 주변 멘틀 물질보다 밀도가 어떻다? 밀도가 작고 그지?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이거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무슨 점이라고 얘기했지? 열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은 판 이동 방향으로 배열되고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많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그치? 자 멘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멘틀들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연약권에서는 액체 상태로 아니지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유동성 고체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는 판이 갈라지면서 해령이 생성된다. 틀린 말 없네. 그 다음 판 이동의 원동력에는 멘틀 대류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그지 멘틀 대류 말고 뭐야 플룸 구조로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섭입대에서 침강하는 판이 기존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치 당기는 여기서 틀렸고 섭입대가 있는 판은 섭입대가 없는 판보다 이동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르다. 맞지 그지 섭입대가 있는 부분은 섭입대가 없는 부분보다 더 빠르다. A에 해당하는 힘을 쓰십시오. A는 자, 요 해양 지각에 걸쳐 있는 거니까, 그지? 그치. 요거 해령에서 뭐를 밉니까? 판을 밀어내는 힘이지. 판을 밀어내는 힘이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B라는 놈 같은 경우는 뭐야? 섭입하는 누가 판이 잡아 당기는 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A, B에서 생성. 아이고, A는 무슨 플룸입니까?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고, 플룸이야. B는 무슨 플룸이야? 차가운 플룸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판이 섭입하는 경계 아래 그치? 판이 섭입하는 경계 아래에서 섭입하는 경계니까 당연히 차가운 놈이지. 아시아 지역에는 거대한 플룸 하강류가 있습니다. 하강류. 아프리카 지역에는 뭐 아프리카 여유국대가 있잖아, 그지? 뜨거운 플룸 상승류가 있고요. 플룸 구조는 지구 내부의 대규모 수직 운동이지. 그다음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구조론입니까? 플룸 구조론이다. 그래서 오늘은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5번 지진파 단층 촬영 결과 지구 내부에서 주변보다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느린 부분이 기둥 모양.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뜨거운 부분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무슨 플룸입니까?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열점의 위치는 A. 그 다음에 이거는 D. 이거는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